스포츠. 목요일에는 해외 축구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죠. 라디오의 말롱드르를 꿈꾸는 이건 김정용의 랄롱드르 시작하겠습니다.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멀리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 현재 상황으로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못 뛰게 됐군요, 이건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19일과 20일 새벽에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10경기가 열렸는데요. 19일 새벽에 일단 열린 그 런던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첼시와 레스터 시티가 격돌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첼시가요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첼시는 승점 67이 됐고요. 승점 66이던 레스터 시티가 그 당시에는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토트넘이 2경기를 남기고 있었는데 승점 59였거든요. 그래서 그 2경기 모두 승리를 하더라도 승점 6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하. 레스터 시티를 역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점까지는요. 네. 그리고 24시간 후에 이제 오늘 새벽에 열린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홈에서 1대2로 지면서 7위로 내려앉았고요. 그 때문에 이제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은 완전히 끝났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유로파리그 진출권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아스톤 빌라와 경기를 어떻게 좀 우연히 봤는데요. 졌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7위가 됐는데. 자, 그렇다면 김종윤 기자, 토트넘과 손흥민의 혹시 남아있는 희망이 있을까요? 네, 현재 7위죠. 이 순위대로 간다면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을 갖게 됩니다. 이 컨퍼런스 리그라는 이름이 낯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신설되는 대회입니다. 네. 챔피언스 리그가 유럽 대항전으로 제일 격이 높은 대회로 있고요. 그거보다 격이 낮은 게 유로파 리그. 그거보다 격이 더 낮은 대회를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그게 컨퍼런스 리그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죠. 달갑지 않은 겁니다. 유로파 리그 진출권 확보를 위해서는 순위를 최소한 하나는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개인적으로 본다면 손흥민 선수는 개인 현재 17골을 넣고 있습니다. 잡아먹은 레전드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넣었던 아시아 선수 한 시즌 최다골과 현재 동률이고요. 예. 나머지 한 경기를 통해서 기록 경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동료 공격수 해리 케인은 현재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22골로 득점 선두에 올라 있거든요. 리그 최종전을 통해서 살라와 케인의 득점왕 경쟁이 벌어집니다. 득점왕도 있고요. 손흥민 선수 17골이나 넣었는데 토트넘이 성적이 안 좋은 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경기 패했고요. 손흥민 선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나 봐요, 이건 기자. 네, 정말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을 뛰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팀 전체적인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슈팅도 손흥민 선수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평점 부분에서도 상당히 조금 안 좋은 4점을 준 곳도 있고 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대2로 졌는데 베르베인 선수가 한 골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토트넘의 수비수인 레길론 선수가 자책골을 넣으면서 전체적으로는 토트넘이 2골을 넣었습니다만 경기는 1대2로 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네, 7위니까 일단 유로파 리그에 진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정윤 기자, 손흥민 선수 클래스면은 유로파 리그 그런 리그가 아니고 챔피언스 리그를 뛰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 선수 이 두 선수한테 태생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냉정하게 볼 때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지금 이 팀에 있기 아까운 선수, 그러니까 한 5, 6, 7위 팀에 있기 아까운 선수는 손흥민, 케인 딱 2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케인이 보인 표정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 다양한 이적설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네, 이건 기자, 어떻게 좀 해리 케인 본인은 이적을 원하고 있습니까? 네, 영국 스카이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이 스카이 스포츠는 공신력이 상당히 높은 언론인데 스카이 스포츠를 포함해서 다수의 언론들이 이제 19일에 케인이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과 직접 만나서 올 시즌 끝나고 이적을 요청했다라고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요. 그 이후에 계속 해리 케인의 이적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해리 케인의 이적설이 그동안 많기는 했는데
특히 공식적으로 케인이 토트넘 측에 이적을 요청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아무래도 케인이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이기도 하고 계속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도 이지까지 2번 차지했고 지금도 계속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올 시즌은 득점 1위, 도움 1위까지 하면서 존재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케인이 자기 자신으로서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뤘고 결국에는 우승컵을 들 수 있는 팀, 토트넘에서는 한 번도 우승컵 못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승컵을 들 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상당히 크고 이제 좀 놓아줘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보도들이 계속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승컵을 들 수 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팀이라면 뭐 맨시티, 맨유, 뭐 첼시 이런 팀들이 있을 텐데 김종윤 기자, 해리 케인 지난번에요 엄청 몸값이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이적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본인이 이적을 하고 싶다는 티를 대외적으로도 내고 또 토트넘의 수뇌부에 자기를 팔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다면 선수가 이제 다음 시즌에 어찌저찌 해서 팀에 남더라도 열심히 뛰지 않고 불만을 계속 품고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토트넘이 다른 구단과 이적료 협상을 할 때 좀 값보다는 을의 위치에서 협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몸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먼저 이적하고 싶다는 티를 내는 선수가 이적을 결국 하게 되는 게 축구판의 생리인데 이번 여름에 제일 이적할 확률이 높다고 얘기해 온 세계적인 스타 공격수가 엘링 홀란 선수 그리고 이 케인 선수 두 명인데 케인 선수가 먼저 이적하고 싶다는 티를 많이 냈기 때문에 네. 케인 쪽이 먼저 성사되지 않겠나라는 이제 기대들을 다들 하고 있는 거죠. 어느 팀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뭐 모든 팀들이 다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네. 맨체스터 시티가 가장 좀 유력한 후보, 가장 케인을 적극적으로 원할 팀이 아닐까 싶은데요. 맨시티는 지금 레전드인 세르기 아구레오 선수가 나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대체자인 제주스 선수는 그렇게 믿을만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꼭 케인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스타 공격수 한 명은 꼭 사야 되는 팀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기자, 현지에서는 어떤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 열렸던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이게 이제 토트넘의 마지막 홈 경기였는데 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케인 선수를 비롯해서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면서 팬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인사하는 케인의 모습이 각 신문이라든지 방송에 대문짝하게 실리면서 이번 이 경기가 아마도 케인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치르는 마지막 홈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거 현지 언론들은요, 대부분 케인의 이적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케인의 이적을 너무나도 바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론에 떠밀려가지고라도 토트넘이 케인을 이적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하는 뭐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케인이 나간다면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 팀이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좀 순위가 오를 것 같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거나 손흥민 연봉을 올려준다거나 이렇게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팀이어야 남을 텐데 네. 케인까지 나간다면 이 팀은 떨어질 것밖에 안 남거든요. 손흥민 선수, 그런데 또 토트넘 입장에서는 거꾸로 팀의 두 명의 슈퍼스타 중에서 한 명이 나간다면 나머지 한 명은 돈을 많이 줘서라도 꼭 붙잡고 싶겠죠. 손흥민 선수에게 상당히 적극적인 재계약 제안을 할 것이 또 유력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로서는 뭐 토트넘에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계약 조건이냐 아니면 새로운 팀에서 더 영광스러운 길을 찾아가느냐 사이에서 또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많은 고민은 손흥민 선수가 하게 될 텐데요. 이건 기자, 영국 현지에서는 그 손흥민과 토트넘 어떤 관계라고 보나요? 팀 팬들은요? 지금 일단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에게 재계약 문제가 계속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떠오를 상황입니다. 김정현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케인을 보내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최소한 보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케인에게 줄 연봉을 아낄 수가 있고 또 이적료도 이제 많이 남길 수가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라도 손흥민 선수를 잡아놓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팬들도 손흥민 선수만은 케인은 어차피 보낼 수밖에 없고 손흥민 선수만은 떠나지 말라라는 그런 입장들을 그런 바람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유럽 구단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몸값을 부담할 수 있는 구단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손흥민 선수도 물론 케인 선수보다는 이적료가 적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이적료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감안해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에서의 탈출은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드 클래스 중앙 수비수죠. 제롬 보아탱 선수의 토트넘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독일 대표팀의 주전 수비수였고 현재도 이제 세계 최강팀 중에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수비수죠. 예. 이 선수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이 끝나면서 FA 신분으로 이적 시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팀들이 이 선수를 갖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의외로 아주 빅클럽도 아닌 토트넘이 보아탱을 데려갈 것으로 상당히 경쟁에 앞서 있는 팀 중에 하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독일 스카이 스포츠가 좀 공신력이 있는 편인데 여기가 보도했기 때문에 확실히 토트넘이 영입 작업 중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경기 결과로 토트넘이 7위가 됐다는 소식은 전해드렸는데요. 나머지 순위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 확정됐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위도 확정이 됐습니다. 토트넘은 4위 가능성이 없어졌는데 현재 3, 4위에 들 팀이 관건이죠. 네. 첼시가 3위, 리버풀이 4위, 레스터 시티가 5위인데요. 첼시와 5위 레스터 시티 사이에 승점 차가 1점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그렇네요. 치열하고요. 네. 또 아래쪽으로 가보면 강등권이 일찌감치 확정이 됐죠. 풀럼, 웨스트브로미치, 셰필드 이 세 팀이 2부인 챔피언십으로 강등됩니다. 네. 첼시의 레전드 프랭크 램파드가 프리미어리그 명예 전당에 입성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해외 축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라디오의 발롱드르 이건 김정용의 랄롱드르 듣고 계시고요.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영국에 계신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자, EPL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명예전당 헌액 명단을 발표했네요. 네, 계속 이제 그 명예전당에 헌액될 사람들을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티에리 앙리, 데니스 베르캄프, 앨런 시어러, 스티븐 제라드가 이미 이제 그 헌액 대상자로 확정이 됐고요. 네. 이번에 이제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인 에릭 칸토나 그리고 로이 킨이 추가가 됐고 또 첼시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프랑크 램파드 감독도 역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램파드는 웨스트햄에서 프리미어리그에 데뷔를 했고 2001년에 첼시로 이적한 이후에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레전드 미드필더이자 공격수로서 발돋움을 했고요. 첼시의 리그 세 차례 리그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이끈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감독으로서 더비 카운티를 이끌었다가 첼시 감독이 됐는데 네. 이 첼시 감독을 하다가 가장 최근에 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되면서 만약에 계속 첼시 감독을 하고 있으면서 이 프리미어리그 명예전당에 헌액됐었으면 그 영광이 더욱더 배가가 됐을 건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 있습니다. 램파드 하면은 뭐 저희가 전 사실 그 축구 게임을 통해서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미드필더로서의 그 능력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램파드 선수? 아무데서나 슛 버튼을 누르면 다 들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능력치죠. 말이죠. 네. 그런데 감독까지 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사실은 첼시 첫 시즌까지는 승승장구했다가 네. 바로 이번 시즌에 이제 처음 실패를 맛본 거죠. 현재 무직 상태인데 명예전당에 헌액이 됐으니까 오랜만에 한번 언론에 나왔어요. 인터뷰 자리에서 좀 재밌는 얘기들을 했는데 첼시라는 팀이 원체 감독을 잘 갈아치우는 거를 선수 시절부터 많이 봤지만 나한테 그럴 줄은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본인은 경질되는 순간까지도 내가 이 팀을 이끌고 다시 반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프로젝트를 짜고 있었는데 경질이 됐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상처를 좀 받았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구단주가 문자로 위로의 문자를 보내주고 하는 과정에서 좀 따뜻함을 느끼기도 했고 현재는 이제 감독뿐 아니라 선수로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몸담았던 친정팀인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가 있잖아요. 네. 꼭 우승하기를 바란다는 응원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네. 그 결승전에 또 나타나겠죠. 네, 어딘가에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기자, 그 EPL 명예전당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네, 이게 올해 EPL 명예전당이 만들어졌습니다. EPL이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1992년에 이제 출범이 됐죠. 그 전에는 그냥 디비전 1 1부 리그로 했다가 이제 다시 환골탈퇴를 하면서 1992년에 프리미어리그가 새로 만들어졌고요. 20년 만에 30년 만에 이제 그 명예전당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뭐 한 클럽에서 200경기 이상을 뛰거나 아니면 10년간 베스트 11 아니면 20주년 베스트 11에 선정되거나
득점왕 아니면 최고 골키퍼를 수상을 하거나 시즌 MVP, 프리미어리그 3회 우승 아니면 100골 이상 넣거나 100번의 무실점 경기를 한 경우, 그러니까 그 조건들 중에 최소한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프리미어리그에서 250경기 이상 뛴 선수들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팬들의 투표까지 감안을 해서 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선수들을 이렇게 선정하게 됩니다. 네, 티에리 앙리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됐다고 하는데 골든 부츠를 4회나 수상한 티에리 앙리 분명히 명예의 전당에 오를만 했습니다. 영국에는 또 우리나라 지소연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챔피언스리그 우승 문턱에서는 좌절 얼마 전에 했어요. 네, 최근에 바르셀로나를 상대했는데 시작하기 전부터 바르셀로나가 정말 전력이 강하다고 지소연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초반부터 좀 더 우발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바르셀로나가 일방적으로 첼시를 이제 꺾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일찍 대량 실점하면서 0대4로 대패했고요. 원래 이 첼시와 바르셀로나 둘 다 여자 축구계에서는 남자 축구와 달리 최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근 전폭적인 투자로 새로운 왕좌를 노리고 있는 좀 신흥 강호였거든요. 네. 근데 바르셀로나가 먼저 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그 우승했고요. 리그컵 우승을 했고요. 챔피언스 리그는 준우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한 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FA컵이 남아 있는데 지금 첼시가 16강까지 진출해 있고요. 지금 시간으로 약 한 6시간 후에 에버튼과 홈에서 네. 이 FA컵 16강을 치릅니다. 이제 이게 올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되고 만약에 이제 첼시가 8강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나머지 일정은 이 영국 축구협회, 잉글랜드 축구협회에서 나머지 여자 FA컵 8강 이후의 일정은 다음 시즌에 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첼시와 지소연 선수의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좀 아쉬운 소식인데요. 손흥민 선수와 함께 지소연 선수 하면은 각종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네, 가장 대표적인 최근에 나온 베스트 11이 디 애슬레틱이라는 현지 매체가 있죠. 스타 기자 또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자들을 많이 영입해서 최근에 일종의 그 스포츠 기자 드림팀이 돼서 축구뿐 아니라 NBA, MLB 여러 종목에서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매체인데 이 매체에서 프리미어리그 남녀 베스트 11을 선정했습니다. 남자 명단엔 손흥민, 여자 명단엔 지소연이 각각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건 기자, 그 손흥민 선수가요. 어떤 베스트 11에는 명단에 있고 또 어디에는 명단이 빠지고 그러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베스트 11을 뽑는 사람이라든지 뽑는 기간에 따라서 그들의 입맛에 따라서 이제 누구는 선정되고 누구는 선정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사실 손흥민 선수 시즌 기록이 22골 17도움 그리고 리그에서는 17골 10도움입니다. 개인 기록으로 보면 거의 프리미어 리그를 전체를 이렇게 호령할 만큼 정말 좋은 기록,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떤 데는 들어가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팀 성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베스트 11 뽑을 때는요. 팀 성적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토트넘이 7위, 마지막 경기 잘해도 6위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대표 선수로 해리케인이 이미 다 이름을 올렸어요. 해리케인 선수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 7위권 팀에게 있는 선수에게 베스트 11 자리를 하나 내주는 거는 선정하는 입장에서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 팔은 좀 또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잉글랜드 매체들이 잉글랜드 기자들이 잉글랜드 해설위원들이 잉글랜드 선수에게 좀 보이지 않는 어드밴티지를 부여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름을 못 올리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영국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제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 2부 리그 홀슈타인 킬이 이제 승격을 하냐 마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이재성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네, 현재 2위입니다. 이제 최종전만 앞두고 있는데 2위인데요. 독일 2부에서는 1위와 2위는 그 뒤로 볼 것 없이 바로 1부 리그 승격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2위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2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즌 최종전을 23일에 갔는데 네. 이 경기 상대가 다름슈타트거든요. 홀슈타인 킬이 다름슈타트에 진다면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3위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3위로 떨어진다고 승격이 좌절되는 건 아니고 그 경우에는 1부 리그 16위 팀과 플레이오프를 해서 이겨야만 1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홀슈타인 킬이
무조건 이겨서 1부 리그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른 우리나라 유럽파들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강인 선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강인 선수가 여전히 재계약을 거부한다는 소식이 현지 매체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적설이 좀 계속 퍼지고 있는데 최근 보도는 좀 흥미로운 게 이강인 선수와 발렌시아 구단과의 계약 기간이 딱 1년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남았을 때는 이적료가 저렴해지는 게 또 축구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몸값이 원래 거론되던 가치의 약 3분의 1에 불과한 600만 유로 정도로 떨어져서 올여름 팀으로 옮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이강인 네. 선수에겐 호재죠. 더 많은 팀이 이강인 선수를 노리고 달려들 수 있으니까요. 팀을 골라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다른 팀에서 또 이강인 선수를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일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기자, 이탈리아 대표팀 그 유명한 특이한 모자를 쓰고 있는 그 부폰 골키퍼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리머니를 펼쳤다는데 뭔가요? 지금 부폰 골키퍼가 유벤투스에서 뛰고 있는데 네. 유벤투스가 20일 새벽에 그 사수올로에서 마페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그 코파 이탈리아, 그러니까 컵대회죠. 이 컵대회 결승전에서 아탈란타를 2대1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폰 선수가 올 시즌을 끝으로 유벤투스를 떠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선수들이, 유벤투스 선수들이 이 부폰 골키퍼의 마지막 우승을 축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세리머니도 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그렇게도 했고요. 특히나 부폰 골키퍼보다 1살 어린 안드레아 피를로 이 감독도 부폰 이제 그 골키퍼를 안아주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정말 행운이 함께하기를 이제 기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날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엔 스페인 라리가로 가보겠습니다. 라리가 우승팀이 누구가 될지 참 관심사인데 바르셀로나가 탈락됐어요. 네, 이제 딱 여기도 다 한 경기씩 남았습니다. 네,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위를 지켰고요. 네. 승점 2점 차로 레알 마드리드가 2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전에서 실수만 안 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자력으로 우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3파전이었는데 최근 3경기에서 2무 1패로 극심한 부진을 보이면서 네. 우승 레이스에서 일찌감치 탈락했고 3위를 지키거나 혹은 바르셀로나는 4위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승이 2파전인데요. 다 마드리드네요. 이건 기자는 어떤 팀이 우승할 것 같나요? 저는 계속 레알 마드리드를 밀었는데 네. 이 레알 마드리드가 최종전에서 비아레알과 맞붙습니다. 홈에서 맞붙는데 지금 비아레알이 유로파리그 결승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힘을 뺄 것 같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야돌리드 원정을 가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고 레알 마드리드가 이기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김종용 기자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 미드필더 토니 크로스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아이고, 예. 이 팀이 이번 시즌 65골을 넣었는데 부상자가 65명이 나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부상 악명이 정말 단단히 씌인 팀이 됐습니다. 결국 어떤 팀이 1위를 할지는 아직도 안개 전국이군요. 네, 이 이야기 끝으로 이번 주 랄롱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있는 이건 축구 전문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